종목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한 기업에 쏟을 수 있는 리서치의 노력과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 리서치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과 주식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리스크의 제한은 정비례합니다. 김작가 TV뿐만 아니라 네. 뭐 곳곳에 미디어에서 약간 노출이 되셔가지고 여전히 노출이 되셔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되다 보니까 네. 또 아마 여기에도 유퀴즈 그 아저씨 아니야 나올 것 같은데 그 유퀴즈에서 사람 그 제일 맞습니다. 인상 깊은 게 이거였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90도 인상. 그 다음 이거. 참 하여튼 네. 그 윤우님 대단하시고 네. 유퀴즈 팀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알려진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또 거기 외에도 이제 신사임당 채널에도 네.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시고. 네. 또 거기는 뭐 놀러 나가는 거. 그리고 네. 또 이 사파 쪽에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그 중에서 냉철님이라고 계신데 네. 냉철님께서 이제 대표님을 굉장히 고수인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런 멘트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니, 그분은 그렇게 근데 그분은 누군가를 뭐 칭찬하는 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분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 그 감성이 없는 아 그래요? 굉장히 냉철 형님 미안해요. 저랑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주식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요. 네, 네. 뭔가 정의 휘둘리고 이런 사람은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신뢰가라면서 그분의 방송에서 그런 멘트를 남기셨거든요. 그 대표님이 이 주식을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다. 이 세 개 중에 다는 없어도 한두 개는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아 그래서 여기 모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냉철님이 고수로 가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원래 그 전부터 어. 인터뷰 뵙고 싶었는데 냉철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인터뷰 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한 분이네요. 이제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분이 말씀해 주신 종목이 클래시스, 네. 다나와 네. 그리고 아이센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 한 두세 가지 종목을 얘기했어요. 이 네.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있다. 아 무조건 한 개 네. 가지고 있다. 네. 지금 네. 일단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종목도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최근 올해 이 종목을 올해.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아 있어요. 올해는 있었나요?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개. 근데 제가 이제 네. 아마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개인 주식을 네. 종목 두세 개를 가지고 한다. 음. 그 중에서 뭐 네. 인터넷 기업과 헬스케어 기업을 투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제 개인 계좌에는 그 세 개 다 올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단 한 번도 그 세 개의 주식을 사본 적이 없어요. 개인 계좌에서는. 네, 근데 회사에서는 그 세 개 중에 하나에 네. 올해까지는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네. 이 냉철님이 이 세 개지 종목을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섹터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김현준의 개인 계좌에는 인터넷, 네. 모바일, 헬스케어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클래시스 헬스케어죠. 네. 아이센스 헬스케어죠. 그다음에 다나와 인터넷 모바일이죠. 네. 그거를 추측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메가 트렌드 네. 좀 이렇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안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클래시스가 피부 미용인데 관심이 많죠 전반적으로. 네, 네. 그다음에 아이센스 당뇨 혈당 제품인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서 그렇게 추측을 하신 것 같고 네. 제가 좀 의아한 것은 다나와는 왜 하셨을까? 네. 다나와도 물론 인터넷 기업이고 제가 좋아하는 매출액 한 단위 늘어날 때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큰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저는 다나와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나와가 네이버랑 구글을 계속해서 이기면서 네. 그 가전제품들을 팔아낼 수 있을까? 가격 비교라는 거에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경제적 해자가 좀 부족하다. 좀 약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나와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최근에도 주가도 좋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안 샀거든요. 사자고 하는 밑에 직원이 있긴 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좋게 본 부분이 있긴 했군요.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절대 안 산다. 주가 올라도 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근데 왜 다나와를 말씀하셨는지는 네. 잘 모르겠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센스보다 저희는 네. 클래시스를 좀 더 좋아하는데 네.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성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쟁 구도가 네.
글로벌 정말 이 유수의 헬스케어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지금 나가고 있는 해외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반응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이게 글로벌을 좀 점령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서 네. 올 초까지 클래시스를 투자했었죠. 지금 이제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얘기를 못 해요, 방송에서. 근데 그럼 이건 여쭤봐도 되는지 한번. 네. 지금 왜 안 갖고 계세요? 저희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았어요. 네, 많이 올랐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는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보통 여성들이 피부 미용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성 인구 몇 명? 네. 그 중에서 한 20에서 40대가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그럼 몇 명? 그 중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네.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회당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 소득이 있는 사람 몇 명? 네. 하면 그 사람들의 이 최대 모수가 나와요. 그게 이제 조금 구독자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말이지만 TAM, 네.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최대 잠재 시장을 계산을 해놓고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뭐 클래시스를 선택할까, 뭐 리쥬란을 선택할까, 인모드를 선택할까 이걸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네.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더 그 클래시스의 시술을 받아야만 네. 될 만한 주가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네. 주식을 팔았어요. 뭐 그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반 정도는 맞췄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 클래시스는 제가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다 뿐이니까 네. 만약에 작년, 재작년으로 돌아갔다면 네. 김현준의 개인 계좌에도 들어있을 수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하나도 없다. 네, 이게 없습니다. 팩트라는 거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들 제가 가벼운 소개만 해드리면 더 퍼블릭 이제 자사 운용의 공동 창업자 겸 대표이사. 네. 여기 운용 자산이 700억 원이고 누적 수익률이 뭐 861%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 현재도 운용 자산이 지금은 1,000억 가까이 됐고요. 혹시 이게 그 수많은 지상파와 방송의 힘인가요? 이게 이 힘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없지 않죠. 훌륭하신 구독자분들 감사한데 저희는 계속해서 커져왔어요. 회사가 너무 작았었고 네. 저희가 창업할 때 0으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쩌면 흔히 말하는 속된 말이지만 쩐주라는 사람 없이 이 운용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그 쩐주가 있어야 어느 정도 회사가 커지는 동안 고정비를 차감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그게 없이 시작을 했고 매년 뭐 50억,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올라가던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유명해지게 된 시기가 유퀴즈 나갔을 때가 400억. 그 다음에 공중파 막 나가기 시작했을 때가 700억. 이라서 그랬던 것이고 네.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네. 수익률도 책을 썼을 때가 딱 공교롭게 네. 861. 숫자가 약간 괜찮지 않습니까? 그 원래는 한 800이라든가 860 하고 싶었을 텐데 뭔가 860이라면 정말 정확하게 그렇죠. 보이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뭐 그냥 1000%, 700%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딱 그냥 감이 들어서 그날 수익률을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861. 네.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거보다 올라 있고요. 한 900에서 1000% 사이 네. 정도 되니까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12년 전에 만약에 돈을 맡기고 1억을 맡기고 12년 동안 가만히 계셨다고 한다면 그게 10억이 넘어가는 그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분들도 부자가 되고 네. 대표님은 더 부자가 됐겠네요. 저는 제 돈도 굴러가지만 고객분들이 번 거에 수수료도 받기 때문에 그쵸. 그럼요. 제가 고객이랑 똑같은 속도로 부자가 될 것 같았으면 맡겼겠죠, 저도. 너무 솔직한 발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다른 운용사들을 네.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보니까 그 운용사의 고객들도 부자가 되는데 그 운용사의 대표님이 더 빨리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 운용사의 대표님이 이제 VIP 자사 운용에 네. 그전에 다니셨죠? 네. 우리 최준철 김민국 대표님이 네. 큰 부자시거든요. 저랑은 비교도 안 돼요. 저희 100배 이상 많을 거예요. 100배요? 그럴 거예요. 뭐 잘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회사는 저희 회사보다 한 30배 크고요. 그렇죠. 거기가 지금 현재 운용 자산이 한 3조 정도. 3조. 저희가 1000억이니까 30배. 30배 정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30배 큰 게 사업하신 지가 훨씬 더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보다는 한 수십 배에서 진짜 100배 이상 돈이 많으실 거고요. 네. 근데 그분이 제가 처음 그분을 알았을 때는 2005년, 6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그 정도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된 게 2012년이니까 한 7, 8년 봤는데 이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그러면 요거 좀 해봐야겠다. 네. 나도 좀 운용사 좀 해야겠다. 생각. 뭐 사실 뭐 자사운용사에 있다가 나가셔서 자사운용사를 차리시는 분들의 마음은 네. 다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그 네. 르네상스 자사운용의 이광국 대표님도 이건규 대표님이 제 본부장이셨고 네. 지금 다 나와가지고 다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규 본부장님 지금의 르네상스 대표님도 네. 저가 최준철 대표님 본 거 이상으로 더 오래 보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규 대표님은 좀 창업이 늦었다 이렇게 봐야죠. 좀 더 빨리 하셨어야 자, 뭐 되는데. 이쯤에서 최윤철 대표님에 대한 이제 네. 덕담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근데 덕담 제가 할 만큼 네. 제가 최 대표님보다 나은 게 있다면 네. 키가 좀 큰 거. 그다음에 키 몇이죠? 저는 183이고 네. 최 대표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보다는 좀 작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키 큰 거랑 그다음에 제가 공중파는 좀 많이 나갔다. 이 정도 외에는 네. 대표님이 훨씬 저보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최 대표님을 얘도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좀 약간의 편을 들어드리면 네. 최 대표님은 좀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청이 있지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거다. 그렇지 않죠.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좀 되기 때문에 네네. 유퀴즈에서 제 스스로 만들어낸 편이고요. 제 인생을. 그 유퀴즈에서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걸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섭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최준철 김민국 대표님은 이제 워낙 유명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크시니까 섭외가 오는 것이고 네. 저는 나만의 힘으로. 제가 좀 만들어냈다. 요 정도. 그렇게 이제 이전에 TV의 유퀴즈 언더 블록에 가서 이제 굉장히 좀 핫해지셨고 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요? 야, 이 책 제목을 무슨 유튜브 썸네일처럼 만들어. 제가 이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랑 네. 계약하기 전에 네. 여러 가지 출간 의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네. 가장 최근에 공표되었던 것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판사 매출액 1등이 위즈덤 하우스예요. 네, 그래서 큽니다. 저는 큰 데랑 한번 해서 네. 많이 팔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뭐든지 팔 수 있으면 그게 표지가 됐건 제목이 됐건 마음대로 해라. 맘대로 해봐라. 가치 투자자인데 거의 네. 단타 느낌의 책 제목.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린다면 뭐 내용은 좋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뭐 늘 이제 재테크 전문가분이 오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한 가지를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주식시장은 저는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항상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죠? 주식쟁이는 네. 긍정적이어야 돼요. 음. 항상 내가 잘 되고 네. 내가 가진 주식,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해야 이게 우상향해야 다 같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나라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피 튀기게 제로섬 게임 하는 거예요. 네 돈 내가 뺏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나도 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부자가 되고 김 작가님도 부자가 되고 네. 너도 부자가 되는 그런 플러스 썸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론자고요. 조금 더 그래도 전문가인데 뭐라도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경기에 순환 주기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작년에 엄청난 쇼크를 겪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나면 순환 주기가 보통 그렇게 6개월, 1년 이렇게는 안 돼요. 더 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좀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해서 그냥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지수가 몇이 될 것 같냐? 이걸 하면 이제 모르는 거죠. 왜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우리나라 이제 상장 주식이 2,5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전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가 지수라는 게 뭐냐면 그 전 종목의 시가총액의 합산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그 비율을 가지고 지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2,500개를 제가 가지고 있는 2개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10대 개도 잘 모르는데 근데 아는 척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섹터별로 봐서 제일 큰 게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바이오 어떻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투자 철학 자체가 확실하게 해서 수익을 내자.
이게 밖에 나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주진 않아요. 물론 뭐 소정의 출연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제 돈을 잘 굴리고 회사 돈 잘 굴리고 고객 돈 굴려서 수수료를 받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이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삼성전자가 어떻고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려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그건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효과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말 올해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줄까를 고민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망이 어떻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셨나요? 지금 3개 갖고 있어요. 지금 3개. 네. 그다음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10몇 개? 지금 20개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 종목 숫자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 금액 그렇죠. 대비해서. 그렇죠.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2개, 3개 갖고 있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네. 근데 회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품이 2개입니다. 국내 상품, 해외 상품. 그래서 10개, 10개예요. 네. 그리고 곧 글로벌 상품이 나와요. 합친 거. 그러면 국내 상품이 10개라면 국내 주식이 10개밖에 없다는 거죠? 1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외도 10개고 네. 글로벌로 합치면 글로벌로 10개만 할 거예요. 네. 종목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한 기업에 쏟을 수 있는 리서치의 노력과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 리서치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과 주식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리스크의 제한은 정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그래서 종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정비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과거 네. 성공 투자 네. 사례 이제 뭐 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종목 모형이나 어떤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 종목을 왜 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과 뭐 수출 확인하시고 네.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고 왜 매도하셨는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이 책에 보면 다 나와요. 맨 네. 앞장에. 네. 나오죠. 맨 앞장에 제가 맞아요. 그 표로 쭉 정리가 돼 있잖아요.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는 누구나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온 거를 몇 개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면 또 작가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쭉쭉 해주시면 네. 종목이라는 게 머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판기처럼 쭉쭉 나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클래시스 예를 들어볼게요. 클래시스라고 하는 회사를 왜 샀냐? 네. 왜 샀냐? 저희는 향후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고 같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미용에 쓰는 돈이 늘어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메가 트렌드예요. 바뀌지 않아. 네네.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누구도 아는 이 안에서만 플레이를 해야 돼요. 안 되는 산업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돈 벌기 되게 어려워요. 성장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성장 산업으로 가되 그 안에서 이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클래시스라고 하는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정말 재밌어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물건을 파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용을 집행하고 남는 것까지의 과정을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클래시스가 이 슈링크라는 기계를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피부과나 피부 미용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 일반 의원 앞에 가면 이렇게 X밴드로 광고 많이 해놓잖아요. 그래서 뭐 백인 여성분이 막 뭐 이렇게 기계 들고 있고 그런 광고 보셨죠?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슈링크라고 하는 건데 그 슈링크를 파는 것만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었다면 저희는 투자 안 했을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프린터 생각해 보시면 프린터기 지금 요새 구매를 한다 쳤을 때는 프린터를 한 번 구매하는데 쓰는 돈보다 소모품, 토너라든지 잉크를 사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내가 프린터를 한 번 샀어요. 근데 토너랑 잉크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굳이 다른 걸로 바꿀까?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냥 웬만하면 같은 걸 쓰죠. 슈링크도 같은 겁니다. 피부 미용하는 의사한테 이걸 한 번 팔고 나면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한 번 시술할 때마다 카트리지라고 하는 소모품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같이 가는 거야. 의사랑 클래시스랑 같은 방향. 주주랑 회사랑 같은 방향으로 섰을 때 가장 돈을 벌기 쉬운 것처럼 영업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이 제품을 팔아주면 나한테 돈이 될 때 너도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의사분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슈링크 기계 팔 때는 이렇게 영업을 하시겠죠. 제발 이거 좀 사주십시오. 다른 기계보다 우리가 이게 좋고 뭐 할인도 해드릴 거고 AS도 잘해드릴게요. 근데 한 번 샀어. 1억을 들여서 샀어. 그럼 의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슈링크를 광고를 엄청 때리겠죠.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해서 시술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소모품을 어디 것만 써야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있고. 당연히 클래시스 거 써야 되죠. 소모품 갖다가 주세요.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그런데 클래시스의 소모품 카트리지라고 하는 것의 이익률은요. 네. 90%에 달해요. 90%야? 네. 10,000원에 갖다 주면 실제로는 9,000원 남기는 거예요. 원가가 거의 없는 거죠. 물론 그럼 의사는 뭘로 벌어요? 의사는 10,000원에 받아가다가 얼마에 팔겠습니까? 시술가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돈 벌고 클래시스 돈 벌고 상부상조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피부 미용 안에서 뭔가 잘 하고 있어. 근데 한번 팔고 나면 네. 거기서 고객이라고 하는 의사가 계속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반복 구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고객을 잡아낼 수 있는, 락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기계를 쭉쭉쭉 팔고 있을 때 네. 사람들이 이 기계 매출만 주목하니까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이 싸다고 본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계 매출 대비해가지고 주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고평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죠. 근데 저희는 이거 기계 몇 대 팔렸어? 그럼 1년 후부터는 소모품이 계속 나올 거잖아. 기계 한 대당 소모품이 몇 개 팔리는지 한번 세보자. 그러면 지금 당장 비싸 보이는 주식일 때 사실은 비싸 보이지 않은. 네. 그래서 그런 곳에 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주식을 사게 되었고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지금 클래시스가 비싼지 싼지 정확히 모릅니다. 판지 좀 돼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팔았을 때는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 기계 이만큼 팔면 소모품 이만큼 나올 거야. 그럼 향후에 1년, 2년, 3년 후에도 이만큼 벌어낼 건데를 모두 주가에 반영한 거죠. 많이 그러거나- 올랐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려운 국면이 되는 거예요. 투자하기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거를 아쉬움 없이 팔고 또 다른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하지만 향후에 돈을 정말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자, 클래시스 수익률은 몇 프로였나요? 클래시스 한 3배 올랐을 거예요. 저희 갖고 있는 돈. 300%. 네. 아니죠. 3배 올랐으면 이제 400%. 400%. 네. 야, 근데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이미지에 뜨고 있을 텐데 한 15가지 종목을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보니까 단타를 좀 굉장히 별로 안 좋게 보시고 네. 이 투자를 한 거는 주주다. 함께 가는 거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네, 맞죠? 네, 맞아요. 근데 맞는데 저도 이제 그걸 공감하고 봤죠. 봤는데 투자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무슨 주주가 아니 주인이- 지금 1번부터 네. 4개월, 5개월, 제일 긴 게 64개월. 64개월 해봤자 사실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5년 정도? 네, 네. 나머지는 뭐 대부분 1년이에요. 네, 네. 주주라고 하기에는 좀 네. 기업의 주인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왜 파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판다라는 느낌. 뭔가 네, 조금 네. 말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이 책에 장기 투자해라. 네. 오래 갖고 있어라. 기업과 평생 같이 가라. 라고 하는 말은 아마 한마디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장기 투자를 또 위험하다고 또 얘기하셨죠. 네. 기업과 같은 방향에 서야 되고 네. 그 기업의 가치가 낮을 때 향후에 수렴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지만 네. 그 기간이 짧으면 why not? 더 좋은 거예요. 저희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기간 수익률이 중요한 겁니다. 기간 수익률.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를 제가 400% 수익을 냈다고 했는데 100년 걸렸다고 쳐봐요. 별로죠. 무조건 별로예요. 근데 만약에 10%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뭔가 책 쓰기에는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하루에 10%예요. 오, 좋죠. 엄청 좋죠. 당연히 기간 대비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고 네. 저희가 투자를 해보니까 어떤 이런 일시적인 저평가 요소가 시장에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해소될 때까지는 네. 길면 2년에 3년 걸려요. 빠르면 6개월 이내에도 잘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이 그거보다 높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래도 워런 버핏은 뭐 10년, 20년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건 워런 버핏이고. 워런 버핏은 지금 이제 70살이고, 네. 돈이, 70살밖에 안 됐어? 더 됐잖아. 그죠. 7, 80살. 정확히는 모릅니다. 네. 8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돈이 수백조예요, 그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차피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살 때 주가 오르고 네. 빠질 때 주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수익률을 밖에 얘기할 때도 주가 수익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커졌냐. 그 자기 자본의 총계가.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보험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 들어오는 원수 보험료를 가지고 딴 데 투자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나한테 네. 100만 불만 있다면 나는 지금도 과거 30살 때처럼 투자하겠다. 30살 때 어떻게 저처럼. 단기적으로 기간 수익률을 확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맞아요.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제 책도 마찬가지인데 입장이 다른 거군요. 달라요. 근데 투자 초보분들은 뭔가 하나만 딱 얘기가 나오면 그걸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량주에 투자해라. 장기 투자. 여러 바구니에 계란을 나눠 담아라. 그럼 그거를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난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속사를 뒤집어 보면 그 이유들이 다 있고요. 네. 저는 워런 버핏과 같은 부자가 되고 나면 그렇게 투자를 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그만큼 돈이 없고 아직까지 제가 운용하는 돈이 1,000억인데 1,000억이어도 계속해서 고수익을 추구할 만한 주식들이 아직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수익을 취하지 않고 무조건 장기 투자에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투자를 교리적으로 흐르는 거죠. 저는 수익률이 꺾이는 순간 투자자로서의 생명은 끝이라고 봐요. 모든 수를 써서라도 돈을 가장 많이 그리고 안전하게 벌어주는 것이 투자자의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수익률 꺾이는 순간 얘기하셨는데 네. 뭐 대표님 너무 투자를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모든 종목의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 종목 실패 사례도 좀 한 가지 우리 균형감 있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반면 교사를 한다면. 이것도 실패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먼저 좀 깔고 시작을 하자면 투자를 잘한다고 해서 백발백중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0중 한 6, 7만 성공을 해도 엄청난 투자가 됩니다. 왜냐면 실패한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많이 떨어지기 전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근데 투자자가 뭐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말 큰 실패. 최근에. 네, 근데 최근이라고 해도 아주 오래되거나, 그러니까 뭐 아주 뭐 하루 이틀 전은 아니고요. 작년에 주식을 팔게 됐는데, 작년 1, 2월 또는 재작년 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제가 CJ, CGV를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 주식이,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어요. 네, 맞아요. 떨어졌죠. 떨어지다가,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주식을 팔았는데 다행히 그 뒤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더 떨어졌죠. 만약에 코로나 때까지 제가 갖고 있었으면 훨씬 더 큰 손실을 봤을 거고 지금은 그래도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우리가 대처 방안을 생각하면서 CGV가 매출을 다시 내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도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은 판단을 제가 좀 보류하고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누가 영화관 가냐? 요새 넷플릭스 보지. 왓챠. 네, 왓챠, 유튜브 이런 걸로 보지 누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냐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근데 저는 그걸 약간 무시했거나 우기면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의 수는 줄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네.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니까 그냥 체감적으로 영화관에 안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리서치를 깊게 해본 결과로는 영화 보는 사람들은 꾸준히 보더라. 뭐 말하자면 데이트를 하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마니아층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넷플릭스에 나오기 전에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니까 그러저러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주가에서 제가 틀렸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CJ, CGV를 포함한 영화관 기업들이 정말로 이 관람 횟수가 줄어든다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아직까지는 저는 판단은 보류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조금 더 그래서 투자를 고도화시킨 것이 내가 메가 트렌드다 아니다라는 것을 굳이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우기면서 갈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 빼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만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에 2,000개, 해외로 가면 수만 개 종목이 그쵸.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딱 했을 때 이 주식 이런 아이디어 어때? 라고 했는데 야 그거 요새 안 해. 그거 누가 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약간 투자의 방향을 조금 틀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네. CJ, CGV에 뭐 대주주면 어차피 못 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열심히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상장 주식 투자의 장점이 뭡니까? 아니면 팔고 좋은 거 또 사고 또 계속 수익 낼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딴 사람들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영역에서 플레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교훈을 대표님 근데 얻었어요. 메가 트렌드랑 경제적 해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 분인데 네. 그전에도 그랬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죠. CJ, CGV 그때는 왜 샀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관객수가 줄진 않았지만 네. 크게 늘지도 않았던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CJ, CGV의 저는 경제적 해자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한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 가치가 있죠. 출중하다. 있죠. 다른 영화관보다는 훨씬 더 고객 친화적이고 뭔가를 계속 개발해 왔고 네. 그것 때문에 이 평균 영화 티켓 단가도 네. 더 높게 매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메가트렌드 역행 아니냐? 어쨌든 잘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처음 투자할 당시에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CJCB가 상당히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훌루도 보고 뭐 후야도 보고 하겠지만 어쨌든 인구당 영화관의 개수가 그 당시에 너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CJ, CGV의 이런 노하우라면 네.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잘하고 있긴 합니다. 네. 한데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고평가가 그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또 하나는 지금도 CJ, CGV가 하는 일인데 네. 4DX, 네. 스크린X라는 관이 있어요. 네, 알아요. 4DX 이제 움직이는 거, 스크린X 그러니까 3면의 영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CJ, CGV가 혼자서도 하지만 네. 다른 영화관에도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안 파는 거지 다른 나라에 가면 4DX라는 브랜드로 영화관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영화관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땅을 사거나 크게 빌려야죠. 거기다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좋은 분야는 아닌 거죠. 근데 이 4DX나 스크린X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자동차 이렇게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흔들면 돼. 라고 하고 티켓 단가의 10% 좀 약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플랫폼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맥스 아시죠? 네. 아이맥스가 이제 외국의 상장사인데요. 중국이랑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그게 그 회사가 영화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기술력을 제공하고 돈을 쉽게 버는 비즈니스니까 CJ, CGV의 이 4DX라는 것과 스크린X라고 하는 것은 CGV의 가치를 상당히 올릴 수 있겠다. 비즈니스 모델을 약간 말랑말랑하게 바꾸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 둘 다 잘 됐고 4DX도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비싸게 산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시점에 저도 사게 된 거고 네. 그거 이외에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주가는 떨어진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영역보다는 OTT라고 하는 또는 뉴미디어라고 하는 쪽에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CGV의 이 밸류에이션 레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큰 실패를 했죠. 몇 퍼센트?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0-40% 이상 손실 봤을 거예요. 그럼 지금 돌이켜서 만약 그때로 만약 돌아간다면 그 네. 주식을 다시 사진 않겠죠? 그때. 지금 마인드로 네. 네, 지금 기억을 알고 가지고 있어. 가면 안 사죠. 네. 아니, 모르더라도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투자를 안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향후는 그 주식을 안 보겠네요. CGV요? 예. 메가 트렌드가 네. 이제 아니라 생각하시니까. 네, 당분간 안 볼 겁니다. 뭔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